보수 진영의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부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그런 만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에선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두면 어떨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만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뒤로 가는 세력들의 그런 시도들을 막는 게 우선이다. 이 후보는 선거를 지휘할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캠프에서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접어든 만큼 외연 확장에 더 공을 들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그 이념과 사상과 진영을 버리자. 저는 이 점에 우선 무조건 점수를 준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은 이 연설에서 증오나 적개심이 아닌 통합의 메시지가 있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위에도 어떤 깜짝 비명카드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제 선대위가 지금 이제 구성이 되려면 네. 지금 준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예. 빠르면 4월 30일 이 정도는 선대위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대위 구성의 분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선대위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인선의 발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들이 좀 있겠죠. 통합 고민은 선대위 인선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여준 전 장관이 영입된 데 이어 유승민계, 권오을 전 의원도 캠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범보수로 분류된 인사들이 추가로 영입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는 어디까지 영역을 넓힐까요? 예, 박성준 원내수석 말대로라면 계속 이런 영입 인사의 발표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선대위는요,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전날에도 선대위에 추가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계속 확장하고 필요한 사람 인선하고 또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또 선대위에서 이렇게 제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선대위 구성은 선거 투표함이 열리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대위 구성은 계속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필요한 분들은 계속 모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시각이 궁금하네요. 저희는 걱정이 좀 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규재 전 주필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념과 진영을 떠난다. 그것도 그냥 지금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말씀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중도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흔들리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윤여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에서 중도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 선거에 이미 떨어지셨지만 이게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중도가 아니고 우리 집토끼만 똘똘 뭉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총 대선 패배를 그냥 장납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보수 정권의 제대로 된 가치, 지향 이런 것들을 새로 세우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보수 정권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꿔내겠다. 이런 주장을 해야지 그나마 맞서 싸울 수 있지. 뭐 제가 저 후보들의 연령을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아 보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새로움과 낡음의 싸움이 아니라 낡음과 더 낡음의 싸움이 됐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선대위 구성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그 수락연설에서 당선된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게 하나는 국민통합이고 두 번째 실용주의거든요. 네.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번에 인사 구성은 통합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여준 그 선대위원장은 합리적 보수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권오을 씨는 권오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동 지역, 경북 지역을 그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TK에 대한 공약 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에 추가되는 인선은 뭐가 될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실용적 인물,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제 문제에 해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더 선대위에 포함시킨다면 예. 큰 방향에 제가 보기에는 인선의 방향은 결정돼 있는 것 아니냐. 하나는 통합적인 인사, 또 하나는 실용적이고 그 전문성이 있는 인사. 이게 두 축이 될 것 같고요. 왜 이 인사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통합하겠다,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실용주의 하겠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먹혀요.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보는 거는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쓸 건데 예. 이거 여기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내각과 비서실 구성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에 따라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국면에서는 당연히 선대위 구성에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보수 진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조갑재 대표와 정규재 전 주필이 모두가 다 일제히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네. 이 두 사람 약 일주일 전에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사람들인데 먼저 정규재 전 주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수락연설에 되게 많은 것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없었느냐? 타도라는 말이 없었다.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증오나 적개심이 없었고 국힘당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뭐 정치 보복 이런 걸 또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또 힘을 실어준 이야기군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다른 사람인 조갑재 대표는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이 눈에 띈다며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화를 좀 해봤더니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만나서 이념 논쟁은 비생산적이다. 이런 의견의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진영은 그동안 건국이라는 말 안 쓰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그 앞장에 서 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군요. 근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또 이런 행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 진영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팬카페 등에서도 이런 보수 논객들의 어떤 그 긍정적인 우호적인 발언이나 의견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후보도 오늘 그 앞으로 이번 참배가 갈등의 봉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정치 영역에까지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 공개 행보가 여러 진영에서 화제가 된 셈은 맞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조갑재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지난주 만났을 때 비하인드가 없었냐 물어봤더니 앞으로 그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자요? 그렇습니다. 한자 교육. 이재명 후보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갑재 대표가 그렇다면 앞으로 서명할 때는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을 한자로 쓰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오늘 현충원 방명록인데 보신 것처럼
한글로 써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 논객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